오음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음이라는 것은 목은 가금이고 또 화는 치음이고 또 이 토는 궁음이고 또 금은 상음이고 또 하음은 우음이고 이렇게 하죠. 또 정신으로서는 목이 혼이고 또 이 화가 신이고 또 토가 의고 백이 금이 백이고 또 수가 정이고 오장으로서는 간심 비패심 여기서 장자가 이 고기육변에 그게 달월변이 아니고 고기육변이에요. 고기육변에 감출장자를 했는데 이 육부에서 육장이라고 할 때는 그 장부장자를 써야 돼요. 그걸 틀리게 쓰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장자를. 장부장자인지 이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자인지 음장부장, 양장부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에서 비의 그러면 비는 음장부에 속하는 거고 의는 양장부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쓰더라도 의장 할 때는 장자를 그 고기육변에 감출장자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써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음장부장자를 쓰고 양장부장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같은 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개가 있는데 분비계,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그 다음에 병소, 병이 잘 나타나는 곳은 머리는 두통에 해당되고 또 화라는 건 혈압에 해당되고 또 토라는 건 당뇨에 해당되고 또 신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근골에 해당되고 또 수라는 것은 생식기에 해당되고 또 오사를 말해보라면은 목은 교육이고 또 화는 사업이고 토라는 건 종교 농사 또 금은 군인 수는 법무 그래 무토 일주일 생각다. 이 사람은 주로 뭐를 써가지고? 종교, 농사나 종교나 이런 쪽에 이게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토인 사람도 농사를 꼭 짓는 건 아니죠, 그죠? 다른 거 하겠죠. 그렇지만 이 기본 개념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 사람이냐. 물론 나중에 가서 이게 관인 상생조냐, 관인 상생조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앞으로 나올 게지만은 관인 상생조가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국록지객이죠. 월급쟁이를 주로 해야 되고 식신생제형이다 그러면 사업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생관해조다 그러면은 그 재로다가 관을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재에 대한 장사를 해도 관과 관련되는 장사를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특히 여자가 재생관이 되는 명조인 사람은
그런 여자를 얻음으로써 그 남편은 돈을 벌게 되고 또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여자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남편을 보필하고 이런 커플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거라는 거.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보고서 이 사람이 뭘 할 사람이 태어났다. 근데 그걸 무리하게 뭘 한다고 찾아왔다 그런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태어나지도 않은 걸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마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경험도 없는 사업에 뛰어든다. 그러면 그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런 명자가 왔을 때 이걸 많이 사업을 오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접든지 해야 된다는 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배워가지고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병소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두통이 늘 문제가 된다. 그런 사람은 무엇가 고장난 거예요? 목이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사주에 목이 피상을 당했을 때 그 두통이 잘 나타나요. 목은 뭐한테 피상을 당하죠? 금한테 피상을 당하죠. 금목 당하니까요. 그래서 금의 운이 들어온 사람, 목일주의인데 금의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두통을 앓게 되는 거죠. 근데 목이 튼튼하다 그러면 두통을 앓을까요? 안 앓을까요? 안 앓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이 성진이 되고 아주 그 나무가 다듬어져 가지고 진짜 나무 구실을 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의 강약이냐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를 꼭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덕으로서는 목이라는 건 원이고 원형 이정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토라는 것은 목화 토금소를 다 어우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나쁘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덕이라는 거죠. 또 목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또 화라는 것은 즐거움이고 또 토라는 것은 걱정이고 금이라는 건 노가 되는 거고 또 수라는 것은 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슬플 때는 눈물이 나는 거 이게 비라. 그 다음에 인체에서는 목이다 그러면 신체의 왼편 쪽이 목이에요. 반 갈라서. 그 다음에 신체 상부가 화고 신체 중앙이 토고 그 의장이 여전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중환을 치료하죠. 배꼽 보고 중환을 치료하는 거죠. 배꼽에는 침을 못 넣으니까 뜸으로 하고 또 이 중환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은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으면은 영양분을 만들어서 골고루 배분하니까 사람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양실조가 된다더니 그럴 때에는 중환을 근달해 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 그러면은 우선 병이 났다는 것은 영양 공급이 충실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치료에서는 다 중환열을 가미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이 속성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배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두고 가끔 봐요. 그리고
이게 새가 날아간다 그러면 저게 무슨 행동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새가 날아가는 건 무슨 행동이에요? 오행으로? 화죠? 화. 화가 날아가잖아요? 그게 화요. 그게 그러면 새가 5마리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게 몇 화입니까? 5화겠죠? 새가 여러 마리 날아갔다. 화가 많겠죠? 그럼 더워질까요? 안 더워질까요? 그래서 새가 이렇게 여러 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그것은 주로 겨울철이나 가을철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여름철에는 잘 안 날아요. 그렇게. 그리고 여름철에 나르는 데는 기후가 서늘한 지방에서 그런 거고요. 그 자연이라는 게 이게 잘 생각해보면요. 참 그게 그럴듯해요. 새 나르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새는 나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걸 화라고 생각해 볼 때는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오행의 작용과 활용 그랬어요.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이 상생상극법이다. 모든 만물이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 상생상극의 이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명리학의 진도가 달라진다. 오행 상생과 상극은 앞에서도 한번 봤으니까 참고하시고 바라고요. 또 통관법도 있는데 그것은 상극을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이 목과 토가 대체대로 화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큰 쪽에서 약한 쪽으로 덜어내는 것은 아주 좋은 거지만은 약한 쪽에서 큰 쪽으로 덜어내게 될 때에는 난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암장법을 하겠습니다. 이걸 암장이라는 것은 이 장간, 천간을 감추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는 감추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천간은 기고, 또 천간은 양이고, 또 속성이 속하고, 양이기 때문에 속한 거예요. 천간은 속하고, 지지는 복잡하다. 지지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리고 여기 암장설에 해놨는데 이거는 이 지장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월율 분야하고 인원하고가 따로 있어요. 월율 분야. 월율 분야라는 것은 달이 쭉 지나가면서 어떤 사령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 월령용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암장을 표시하는 것은 인원을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면은 이게 간이 되는 거죠, 그죠? 지하면은 지지를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 이 인하면은 이게 지장간이란 말이죠. 이 장간이요. 예. 장간인데 이 장간이라는 게 간을 감추고 있다. 간이라는 게 뭐냐? 천간을 감추고 있다. 이런 소리요. 그것은 인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원으로 직접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축이다 그러면은 축 중에서 기토다. 기토가 인원이에요. 기토가 인원, 축토가 인원이 아니라 기토가 인원이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냐 어머니냐 뭐 인수냐 상관이냐 따질 때는 기토를 가지고서 말하는 거지 축토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육신이고 요것은 십신이고 요것은 육신이에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률 분야 지장관하고 이 인원 지장관하고 이거 혼동해서 원률 분야나 지장관은 말 원률 분야관은 원래 다 그게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원 지장관하고 원률 분야 지장관은 다르다. 즉 원률 분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차다 그러면은 여기서 개수가 있죠. 여기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그래요. 여기 축중에 여기 이 개수가 있었는데 개수가 있고 기토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토가 있고 이 신금이 있고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자는 본래가 개수 영역이에요. 근데 이쪽 축토의 개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이쪽 자까지 오는데 자가 양이니까 이 양으로 변해서 임수역에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 중에는 임도 있고 개도 있는데 이건 원률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율이라는 것은 율동이라는 말이에요. 율이라는 말은 율동. 율동이라는 게 뭐예요? 도레미파 쓰다시피 이게 율동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렇게 이 토에서 신에서 개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 코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원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뭐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인원일 때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서 인원하고 원률 분야하고 이것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 시중의 책들이 이걸 혼동해서 다 써놓은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건 옳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원 지장관입니다. 그 자중에는 개수가 있고 축중에는 기신계, 인중에는 갑병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2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12지지 중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으로 만사 비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자꾸 외워서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는 나중에 이제 개축이다 그러면 이게 개축에 이제 백호살이다. 이런 데는 이를테면 백호살이다 그러면 그 개축의 백호살은 누가 당하는가? 이 축기 신계가 있는데 세 중에서 누가 당할 거냐 이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그 지장간이 뭐가 있는가를 봐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도록 하는데 이게 12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에 외우는 건 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한 개씩 있는 거, 두 개씩 있는 거, 세 개씩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더 훨씬 쉬워요. 먼저 호태법이라고 해서 12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인신사에는 그래서 생지라고 그래요. 생지. 그리고 인신사에는 대개 두 개씩 있는 게 보통이에요. 인원용사일 때 그런 거예요. 인원용사일 때. 지장관일 때 그렇지 않은 거고요.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다만 요 산은 토목수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왕지라고 해서 좌우묘유를 말해요. 여기는 다 한 개씩 있는데 5만 토목수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개. 나머지는 하나씩. 장지라고 그러는 거죠. 장지. 감출장자. 장지가 있는 이것이 진, 술, 충이죠. 이거는 다 3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거 3개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은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좀 수월해요. 거기 그 얘기가 쭉 여기 쓰였어요. 시장관이 2개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이 좌오묘유는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뭐가 안 바뀌느냐 그러면 이게 수인데 수의 기능이 안 바뀐다 이거죠. 이런 것은 목으로도 되고 화로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로 그냥 있지 다른 데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게 지장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3개씩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이 진술충미 같은 거는 아주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진술충미를 잘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쌓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될 사람이죠. 그럴 정도로 이 진술충미가 아주 복잡한 그런 지지에 속하는 거죠. 지장과는 원률 분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니 혼동치 말 것. 일부에서 지장관과 원률 분야의 사령신을 같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맨 앞에 기록 여기 표에 보면은 인하면 갑병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맨 앞쪽에 있는 것, 첫 번째 있는 것이 즉 대표자이다. 이런 거요. 인하면은 갑병이 있지만 갑이 대표자다. 이런 소리요. 그 다음에 진하면 무계을이 있는데 누가 대표자다. 그 대표자를 위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진, 무계을 그러면은 먼저 얘기한 것이 대표자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좋겠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이 한 개 있는 것이 좌우묘유로 있는데 오화만이 화의 몫으로 이 토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자와 오는 양지이나 지장간이 음이므로 표양 이음인 바 겉에는 양이지만 속은 음인 바 체양용음이 된다. 그래서 체로서는 양을 쓰이지만은 속은 음이니까 대개 인원을 말할 때는 음으로 쓰여지겠죠? 인원 가지고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가 겉껍데기는 양이잖아요. 속으로는 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갑자인 사람은 갑이라는 건 천간이죠. 나타나 있는 거고 지지라는 건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겉에와 속마음이 다르죠. 그죠? 겉에는 양인데 속은 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음인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만월이 되면은 달이 만월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죠. 더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 극하면은 음 쪽으로 가고 음이 극하면은 양 쪽으로 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 좌우묘유가 그 극한 그 다음 가장 극하는 때가 거기에요. 그래서 가장 극하는 때에서는 다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전에는 해가 있죠. 오전에는 사가 있죠. 근데 오나 사라는 것은 오는 양이 사는 양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양이 더 이상 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하게 되는 거죠. 또 해도 음이 꽉 찬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오면 그때는 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와 자오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사는 이것은 육양지 아닙니까? 그죠? 육양지. 육양지니까 양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만 있을까요? 지장간에는? 양만 있는 거죠. 지장간. 그게 겉도는 의미인데 속은 양만 꽉 찼으니까 양만 있는 거예요. 무가 있는데 이게 양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지장간이 다 양이에요. 근데 겉에는 이거 음인데 속은 다 양이죠. 그러니까 표음 이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해는 유금이 되는 거죠. 해인 간무, 인간무가 있는데 이렇게 다 음인데 양으로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4개가 있어요. 자오하고 사해 이런 거는 극에 달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음이 양으로 바뀌고 이러고요. 양이 음으로 바뀌고. 자, 특히 이제 진술충미죠. 그 진술충미에서는 지장간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진술에는 이렇게 양도 있고 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섞였죠, 음양이? 네. 그래서 이게 잡이 되는 거죠. 근데 오행 중에서 가장 여러 오행이 섞여 있는 것을 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에는 이렇게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잡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토가 잡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는 더러운 걸 내버리거나 좋은 걸 내버리거나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도 그만 눈이 와도 그만 땅이 나는 눈이 오는 거 싫다 비르다고 이렇게 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이라는 건 또 수운하다는 뜻도 있는 거죠. 따른다. 요 관계를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에 좀 틈나는 대로 기억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